안녕하세요. 웹 프로그래밍 고급의 천양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시간인데요.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점점 길어지네요.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저희과 수업은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고 실습을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실시간 원격 강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차차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원래는 다음 주까지가 온라인 수업인데 지금 더 길어질지 장기화될지 미정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 13일부터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우선 원격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추후 제가 공지사항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폼 관련 태그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것인데요. 이제 폼 태그라고 하면은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하는 그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 하실 때 뭐 이름, 성별, 주소, 뭐 전공 과목 같은 것들, 뭐 전공했던 학과 이런 것들 적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이 폼 관련 태그들입니다. 여러 개의 인풋 태그들, 이 폼 안에 뭐 이름이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다 인풋 태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태그들의 타입만 달리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들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 데이터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 목록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목록이 펼쳐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콤보 상자라는 태그들도 보여드릴 거고, 리스트 태그, 여러 가지 리스트 태그들을 학습을 해볼 겁니다. 기타 다양한 폼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폼을 만드는데, 이제 웹에서 만드는 폼, 왜 쓰는 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폼이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뭐 검색 아이디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쓸 수 있는 얘네들이 다 폼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로그인 하시기 전에 회원가입이라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 창에 얘네들을 폼이라고 하는데 아이디, 뭐 비밀번호, 아래쪽에 비밀번호 확인하는 창, 얘네들이 모두 다 인풋 태그들,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인풋 태그라고 하는데 인풋 태그들에 대한 특성들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폼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들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그래서 어딘가로 보내서 저장되어 있는 서버 DB로 보내서 그 DB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가 로그인하는데 아이디가 뭐 중복되는지 아니면 뭐 DB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디가 틀렸다 혹은 없는 데이터다 라고 팝업창을 나타내주게 되죠.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주게 되죠. 그래서 DB 기반이고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나 버튼 같은 폼의 형태를 만드는 이 HTML 태그를 의미하고요. 폼에 입력한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ASP나 PHP 같은 서버 프로그래밍을 이용합니다. 우리 이 HTML 저랑 같이 하는 이 과목이 사실상 끝나면 DB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바로 진행이 됐어요. 이런 이제 폼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DB 수업을 하고 뭐 SQL 수업 같이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원래는 플랜이 짜 있었는데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 수업이 끝나면 이제 김은하 교수님이 ASP, PHP 이런 이제 서버와 관련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서버와 관련된 수업을 마지막에 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수업의 전체적인 플랜이었는데 조금 어렵게 되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이제 브라우저에 표시될 폼을 만드는 태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저희는 끝날 거고요. 이 서버 프로그래밍은 이야기 드렸듯이 DB는 이경재 교수님이, 그리고 서버에 대한 것은 김은하 교수님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폼의 동작 방식에 대한 그 루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비밀번호 아이디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로 쭉 보내줘요. 내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DB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로 보내지게 되면 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뒤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 혹은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는 없는 아이디다. 이런 결과를 나한테 다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 로그인 후 결과 화면이 나타나고 아니면 로그인이 실패하는 이런 루틴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지금 앞선에 보여드린 이런 이제 그 폼 있죠. 웹 프로그램의 HTML 동작 할 수 있는 동작이 구현되어지는 폼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작성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폼의 기본형을 보게 되면 폼이 있고 속성의 속성 값을 입력하는 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폼이 있고요. 폼의 속성, 그것에 대한 속성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고 메소드라는 속성을 이렇게 두 개를 입력했는데요. 뒤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속성 값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input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뭐 아이디를 쓸 거면 아이디, 그 다음에 버튼을 삽입을 할 것이면 이제 submit이라는 타입의 input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우리 같이 삽입하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폼 만들기, 폼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폴더 안에서 폼 01이라는 예제 파일 HTML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먼저 제가 좀 세팅을 해 놓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코드만 적어 놓았는데 이제 폼 태그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에 아니면 먼저 이 좀 타이틀을 한번 써보고 가볼까요? 뭐 타이틀 쓰셔도 되고 사실상 안 쓰셔도 되지만 예제 파일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타이틀을 하나씩 붙여주시고 헤드 안에 저는 오늘은 그냥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타이틀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헤드 안에 타이틀을 붙여주시는데 안에는 뭐로 해볼까? 로그인이라고 써볼까요? 회원 가입이라고 써볼까요? 회원 가입, 그리고 바디 안에는 폼 입력을 해주시고 또 닫아줄게요. 이 안에 이제 인풋 태그라든지 기타 등등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메소드라는 거예요. 이제 메소드라는 속성의 경우에는 서버 쪽, 이제 설정되어 있는 서버를 어떻게 넘겨줄지, 요 서버에 포스트로 넘겨주겠다 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넘겨줄지 지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액션은 뭐 search.php라는 서버에 넘겨줄 건데 포스트 형식의 방법으로 넘겨주겠다. 이것이 대부분 많이 쓰는 표준 형식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설명이 적혀 있는데 표준 입력 방식으로 넘겨주겠다 라는 형식이세요.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받지 않고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위에서의 get이라는 넘겨주는 속성은요, 그대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중요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넘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스트 형식으로 넘겨두는 형식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name이라는 것도 있고 액션, 타겟 있습니다. name은 이제 폼 속성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개일 경우 폼마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뭐 폼에 name 입력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쓸까요? 로그인이다. 아니면 로그아웃이다. 입력을 해서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는 거고요. 회원가입이면 뭐 회원가입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또 뭐 있었나요? 네임 말고 액션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 액션은 위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타겟을 뭘로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열 것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제 뭐 메소드라든지 액션 만든 서버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input 태그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name 속성은 없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워주셔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 input 태그의 타입을 지정하시면서 하나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레이블이라는 태그입니다. 이제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를 잠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 id라는 것이 레이블이거든요. 뒤에 있는 것이 텍스트 상자이고요. 버튼도 하나 들어가 있는 얘는 서브밋 버튼이라고 해요. 버튼을 삽입할 때는 버튼, 서브밋, 이제 id를 입력해서 서버로 보내줘야 하는 단추는 서브밋이고요. 그냥 뭐 확인이라는 단추라든지 보여지는 단추는 그냥 버튼이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ID,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 앞쪽에 보여지는 텍스트는 수정되지 않는 텍스트죠. 그냥 고정되어지는 텍스트는 레이블이라는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삽입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태그로 한번 입력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레이블 안쪽에 input이라는 태그가 들어가는데 타입이 텍스트예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블인데 for라는 걸 입력해서 id를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유저 id라고 해서 무엇을 위한 id를 위한 레이블이다. 사실상 얘랑 얘는 id 텍스트 타입, 요 텍스트 타입에는 무조건 id가 들어가야 되죠. 잠깐 얘도 직접 타이핑을 본인들은 해보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요 안에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레이블 끊겨 있는데 요 for라는 속성을 줬어요. 사실 얘를 안 줘도 되긴 하지만 나는 이 레이블은 그냥 레이블이 아니라 id에 대한 레이블이다. 유저 id에 대한. 그리고 인풋 태그가 또 바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보겠고요. 저장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디 6글자 이상, 그 다음에 뒤에는 텍스트.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무엇이냐, 아이디 6자 이상 앞쪽에 있는 레이블이고요. 뒤에 있는 인풋 태그의 텍스트는 뒤에 텍스트 상자에 대한 인풋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붙여줬죠. 그래서 for user ID,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다. 얘는 사실상 아이디에 대한 그 태그들이구나 라는 것을 붙여주기 위한 이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똑같이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의 인풋 태그, 그리고 레이블 하나 붙여 보았고요. 그 뒤로 가셔서 필드 셋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필드를 세팅을 하나로 묶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폼 안에 필드 셋이 있고요. 필드 셋이 있고 요 안에 개인정보 그룹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로그인 정보라는 이름의 이 그룹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따라 붙게 되거든요. 메일 주소라든지 비밀번호도 오른쪽에 따라 붙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이 ul이라는 리스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onlist죠. 앞쪽에 기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onlist 형식으로 이렇게 태그를 수직 정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필드 셋이라는 것이 같이 한번 이 두 개의 섹션을 한번 이렇게 그룹화 해볼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폼 안에 그룹 있고요. 필드 셋이라는 태그를 한번 지정을 하는데, 얘는 또 어디에 붙어야 하냐면 아래쪽에, 아이디 아래쪽에 이렇게 붙도록 해볼게요. 필드 셋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 안에는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리젠드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또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 리젠드는 앞쪽에 있는 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끊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그룹화되어 있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필드 셋 안쪽에 리젠드라고 개인정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고요. 요 안에 이제 아까 입력한 레이블의 for의 ID, 그 다음에 타입, 텍스트 타입의 태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 대신 아이디 넣은 거고요. 이메일 주소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그냥 입력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리젠드 안쪽에 UL 태그로 열어주시고 하나 또 묶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안에 리젠드 안쪽에 UL 태그, 그리고 필드 셋 안쪽에 UL 태그로 또 묶어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로 하나의 리스트겠죠, 얘가.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의 리스트,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메일 주소라는 또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 안에 얘는 리스트로 우선 열어주셨다가 엔터 눌러서 좀 보기 좋게 해볼게요. UL 태그 얘도 같이 들여쓰기 해주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리스트가 또 필요하죠. li 입력해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써볼까요? 레이블도 하나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아이디가 아니라 메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도 텍스트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유저
메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또 리스트가 끝났죠? 리스트 닫아주시고 하나의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 UL 태그로 열었다 닫아주는 개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필드 셋 하나가 완성된 것이고, 얘는 리젠드라는 개인정보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또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열어놨는데 저장했기 때문에 F5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 CSS 스타일 시트 공부할 얘네들 이게 정렬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을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 개인정보에 그룹화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까 지금 실행해 봤던 이 필드 셋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하나 더 붙여넣기 해볼게요. 지정해 주시고 또 교재에서는 이 안에 로그인 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그인 정보로 또 다시 하나 만들어 보시고 로그인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이디 똑같겠고,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가 되겠죠. 패스워드로 주시고, 여기에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아이디도 바꿔야 되겠죠. 유저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또 저장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 하나의 섹션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셋, 리젠드, 그 다음에 안쪽에 리스트 형식으로 타입의 텍스트 타입 같이 보여드렸고요. 레이블이 뭔지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풋 태그에 다른 속성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ID라고 해서 속성 ID 속성, 그 다음에 비밀번호 속성이 있습니다. 앞쪽에 레이블 같이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유저에 그냥 텍스트가 있고 ID라는 걸 줄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속성 값을 조금 디테일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ID를 지정하시면 여기엔 사이즈는 10개의 사이즈. 그러면 10글자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디는 앞쪽에서 줘보셨고, 그 다음에 사이즈 지정하면 크기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안에 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태그 속성이 있는데, 안에 이제 히든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얘는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로 넘겨질 때는 서버로 넘겨지는 값은 가져지는 거.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이제 히든으로 설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텍스트, 한 줄짜리 텍스트, 여러 줄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줄짜리일 때는 하단에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요 안에는 없네요. 지금 요 안쪽에는 없는데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 셋에 들어가는 다양한 폼 태그를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안쪽에 텔이라는 것은 똑같이 텍스트박스 형식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게 서식 설정 지정 가능하고요. URL,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데이트 타임, 그다음에 로컬 데이트 타임도 보이시고요. 먼스나 데이트 위크 이용해서 날짜 지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개의 태그, 인풋 태그에 대한 것들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또 버튼도 있고, 이미지 첨부할 때, 그리고 서브밋은 서버로 전송하는 버튼이다. 파일 첨부할 때, 그 다음에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이 콤보 박스,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 쓰실 수 있게 실습을 좀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다양한 태그, 앞쪽에선 설명을 조금 해드렸으니까 뒤에서는 직접적인 태그를 조금 완성을 해보면서 폼을 완성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차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